네, 지난달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37일 만에 확진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국내 12번째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렇게 지난 밤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누적 확진자 1,14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달 20일에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37일째인 오늘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의 증가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80%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이 되고 있는 만큼 그쪽의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만연해 있는 거고요. 당장 중요한 것은 이 대구 경북 지역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것이냐, 그리고 전국 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소규모로 지역적인 지금 유행, 확산이 있는 조짐들이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하는 수밖에는 지금 현실상으로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하루에 1명 이상씩 사망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12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역시 기저질환과의 인과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19의 예후를 예측할 때는요, 위험 요소들을 보고 있는데요. 네. 고령, 그리고 기저질환, 그리고 얼마나 조기 진단했느냐.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12번째 사망자인 경우에는 70대 대구 신천지 신도라고 알려져 있죠. 예, 남성이고요. 예. 20일에 입원을 하게 됐고요. 26일 날 사망하셨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령에다가 기저질환자였고요. 더더욱이 증상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바로 변곡점입니다. 네. 이때 중증으로 가느냐 아니면 회복되느냐가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분은 악화 가는 쪽으로 해서 폐혈증으로 사망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한 20분 정도가 위중하거나 중증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중증 환자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또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추가로 발생하는 환자들을 과연 의료시설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적인 확산이 있을 때는 의료 대응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네. 그러면서 의료 자원, 의료기관과 입원시설, 그리고 인력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명지병원의 예를 들더라도요. 예. 지금 호흡기 질환 환자 처음에는 호흡기 내과와 감염내과만 진료를 했습니다. 네. 그런 전문의가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검사부터 해서 치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그리고 외과 계열의 의사들까지 다 투입이 돼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그런 발생이 있을 때는 이제 중증 환자 그리고 경증 환자 그리고 검체 채취를 지금 전체적으로 유증상자 중심으로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런 진단할 수 있는 의사, 이런 의료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어제부터 의료 인력에 대한 모집이 진행이 됐는데 의사 11명, 간호사 100명 등 의료인 205명을 지원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의료진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또 추가적인 어떤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앞으로 사태가 발생할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면서 의료 자원을 충분히 우리가 구비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공중보건 의사도 지금 7명이 자가격리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현장에서는 그 환자들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때 얼마나 의료 감염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안전한 상태에서 한 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의료 감염 관리에 대한 장구나 보호 시설 이런 것들도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도 대남병원에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를 할 만한 환경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요. 아시아도 요양병원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한 분이 또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우선은 청도 대남병원은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워낙에 폐쇄병동의 정신과 환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위생 상태나 감염 관리 상태가 많이 열악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침대에서 한 명씩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는 생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온돌씩 다인실에서 서로 환자들이 밀접 접촉을 하면서 온돌식인가요? 예, 그런 오염의 그런 확산이 더 악화됐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나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청도 대남병원은 또 정신과 기저질환의 환자들 대상으로 면역력도 취약한데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같이 더해졌다고 보입니다.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아시아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복지사가 처음 확진자로 나왔고 전 네. 병동을 돌아다닌 게 문제가 되긴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출됐다는 가정하에서 코호트 격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자가격리와 그런 확진자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안심병원이 90여 곳 지정이 됐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아직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좀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꼭 필요한 조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감기 질환 환자, 단순히 기침이나 약간의 바이럴이 있는 분들도 어느 병원에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네. 정부에서는 우선은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접촉력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 네. 하루에서 뭐 3일 정도는 혼자 자가격리하면서 약물 치료로 반응이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들이 국민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동네 의원에 가면은 또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호흡기 질환자를 중심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이 다른 질병의 환자들과 분리될 수 있는 병원이라는 면에서 충분히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필요합니다. 네. 신천지 명단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고 곧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명단에 있는 사람이 21만 명이나 돼서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고 봤더니 충주시 인구가 21만 명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시 단위의 많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려면 어떤 좀 절차를 거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진단, 시약이나 키트를 개발을 해서 민간 병원에 이미 많이 배포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가능한 총 검사가 1만 건에서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런 21만 명 전수조사한다 하면은 적어도 3주에서 4주는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검사해서 빨리 확진자를 찾고 이들을 격리하고 치료하는 게 매우 여기서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진단 검사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일까? 사실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고 양성이었는데 추후에 또 다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예. 정확도는 좀 왜 이런 게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검사의 정확도는 중국이랑 비교할 수 없이 높을 거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RT-PCR이라는 검사가요. 민감도나 특이도 이런 검사의 적절성을 봤을 때는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네. 95%의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음성에서 양성 전환되느냐? 그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체 채취를 하게 되면요. 코로 하거나 목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적절하게 검체 채취가 됐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초반에 바이러스 양이 미미한 경우에는 당연히 음성이 됐다가 어느 정도 체내에서 증식이 되면 양성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한 뭐 처음에는 음성이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추가 감염에 노출되었다면 당연히 양성 전환으로 나중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 입원했던 28번 환자가 사실은 처음에 양성, 경계성으로 나왔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검사, 3차 검사를 하면서 확진이 돼서 입원을 하신 케이스였거든요. 그만큼 그 경계에서 네. 바이러스 양이 애매모호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전남에서는 이제 반대로 양성으로 나와서 또 실시를 했더니 음성으로 나온 경우인데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런 좀 경우가 해석할 아마 수 있을까요? 28번 환자랑 유사한 경우가 아닐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의학 논문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은 검체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도 양성, 음성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보고된 바로는 코로 브러쉬가 들어가서 검체 채취를 했을 때 그리고 목으로 했을 때 비교해봤을 때 코로 했을 때 검체 바이러스 양이 더 많더라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느 부위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경계치인 경우에는 할 때마다 이 검체 채취의 양과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진단 양성과 음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22분이 퇴원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퇴원 절차를 굉장히 검사도 여러 번 하시고 그러셨기 그렇죠. 때문에 다시 양성으로 바뀔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19를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바이러스가 언제 변동이 돼서 언제 또 재감염이 될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예, 예. 그래도 2번의 확진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했고 환자의 컨디션을 다 확인하고 퇴원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지금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네. 전 국민적으로 지금 공포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짜 예방법이 다시 퍼지고 있어요. 뭐 헤어드라이기로 옷을 말리거나 뭐 하면 바이러스가 사멸한다 이런 얘기도 네. 있고요. 뜨거운 물을 마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뭐 우리가 코로나19를 가지고서는 뜨거운 물을 적용했을 때 뭐 전후의 바이러스의 생존력 이런 거 비교를 한 임상 실험은 없습니다. 예, 예. 그만큼 근거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는 고온에서 빨리 사멸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많은 그런 민간 요법이나 그런 것들이 썰을 타고서는 유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에 현혹되기보다는 지금 정부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하는 지침 잘 따라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한 하루에서 사흘 정도까지는 집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그런 상상 코로나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증상을 네.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연한 좀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쉽지는 않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하기 전까지는 감기와 감별할 수 없다는 이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에 네. 다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의료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검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럴수록 우리가 건강 수칙 그리고 감염 관리 예방 수칙을 잘 지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 병원의 사례에서도 보면은 3명의 완치자가 나왔습니다. 자연 회복되는 케이스도 2명이나 있었던 것이죠. 네. 건강한 면역력의 성인이라면은 너무 걱정하시거나 기침 한 번 했다고 검사하러 가신다거나 그럼 오히려 그런 안심병원이나 이제 호흡기 질환 환자들한테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네. 명확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1339나 선별진료소 방문하시고 콜센터 문의하시는 네. 게 좋겠습니다. 설왕설래가 좀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마스크를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좀 한 번 쓰고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원칙적으로는 마스크가 충분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재사용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너무 이 마스크 구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지양하는 면에서 말씀드리면은요, 천 마스크라도 빨아서 쓸 수 있고, 안 되면 손수건이라도 가리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회용 마스크 뭐 하루 동안 충분히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재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금물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이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만 고민하시고 너무 마스크 구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뭐 사망자와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우리 그 관광객들이 해외에 가서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중국인들의 또 입국을 전면 금지해달라 이런 요구도 국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예,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들어온 유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유학생들이 있고 각 대학별로 지금 추가 예산을 정부에서 지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뭐 격리 조치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와서 중국 입국 금지하는 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권고사항이 아닌 조금 더 강제할 수 있는 꼭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예. 그런 것들을 격려하는 거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강일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요. 2주 정도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2월 말이니까 이제 막 들어올 텐데 중국인 유학생들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유학생들. 어떻게 다 관리를 할 것이며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안하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학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관리할 것이냐. 기숙사 내에서는 그래도 좀 더 모니터링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자취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에 대한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각
대학별로도 매뉴얼이 상이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학의 그런 유학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 이런 지침들에 대해서요,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유사시에 뭔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그래도 권고 조치이긴 하지만 그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 어제 또 대구를 방문해서 이번 주 내로 또 확진자의 증가세에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확산세가 꺾여야 할 텐데 향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2주 내에 확산세가 꺾였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요. 이런 감염병이라는 거는 예측 불허한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세계적인 대유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는 만큼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는 게 많다. 그리고 여러 그런 변수들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내에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예. 초기 진압이 좀 중요하다라는 예. 뜻이셨겠죠?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우리가 대구 경북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분이 원인 제공을 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지했다 그러면 이미 바이러스가 확산됐다는 건 인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최선이 뭐냐? 빠르게 진단해서 빠르게 치료를 해드리는 거. 그게 중증도를 더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최선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더 많은 확산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면에서는요. 잠복기 14일을 고려해서 지난주부터 한 2주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가 목금토 3일밖에 안 남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상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하루에 1만 건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다음 주까지는 계속 그 증가세가 지속될 거라고 다음 보입니다. 주까지는. 하지만 어떻게 통제가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충분히 통제가 되는 거냐에 대한 평가가 다음 주 또는 네. 3, 4주 후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